그러면 심층 인터뷰 우리 삼프로TV의 류종은 기자님이 저분은 제가 저기 퇴근길 한번 나오셨다가 여론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요? 그래서 제가 클로징벨로 모셔와서 네. 심폐소생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래요. 분이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프로TV 류종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프로TV 안녕하세요. 류종훈입니다. 그거 맞죠? 제가 심폐소생한 거. 네. 제가 아주 캐릭터 딱 잘 살려서 심폐소생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요게 태양광 산업 말씀을 해 주십니까? 네, 뭐 제가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중고장비 쪽도 다 원래부터 오. 맡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한 번의 이슈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주주분들이 요즘 특히나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이 왜 우리만 안 올라? 하나 솔루션. 네. 그렇게 네, 돼버렸습니다. 많이 너무 화가 나 화난다. 계시죠 지금. 너무 화난다고. 왜 안 오르는지랑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조금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은 쪽에 그런 네. 모멘텀이 더 큽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은 쪽의 모멘텀이 훨씬 많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언제나 항상 조금 뭐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뭐 돗자리 왜 폈겠죠 그런 제가. 거예요? 우선은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 네. 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풍력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다뤄졌는데 네. 조금씩 이제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 등이 스물스물 좀 커지는 그 네.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떤 뉴스에서 좀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IRA 관련해가지고 네. 확실히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며칠 전에 발표가 났고 음.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이상의 투자를 지금 3조 얼마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투자금 이상의 지금 AMPC라고 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는데 사업적으로 이득을 계속 보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게 아니고 흑자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고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고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훨씬 시장이 많이 커질 건데 그 시장에 대한 대응도 거의 뭐 넘버 원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시작을 태양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만 삭제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은 2차 전지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IRA, 그렇네요. 보조금, 그렇죠. 시장 확대 이 네. 모든 내용이 지금 2차 전지 올해 연초부터 이어왔었던 모든 내용과 똑같은 스킴인데 네. 왜 태양광은 주가가 안 오르냔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 가장 많죠. 클 것 같고 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네, 하는데요. 네, 네. 준비한 거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제 로이터 통신이랑 뭐 외신을 통해서 먼저 나왔는데 미국 상무부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해오던 그런 이제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부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네네. 밝혀진 내용을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1차적으로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BYD 홍콩, 이제 캄보디아였고요. 캐네디안 솔라 태국이었고 트리나 솔라 태국이었고 비나 솔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에서 우회를 해오던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뉴이스트 솔라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던 것이 지금 다 포함이 되면서 저 기업들은 지금 중국이 우회하는 거다. 그렇죠. 아. 중국 기업인데 중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수입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회를 하기 위해 막고 있는 게 아니죠.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을 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아니다라고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상무부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이제 그 첩보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네. 예를 들어서 캐네디안 솔라라는 네. 그런 기업은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싸니까 환경이 네. 좋으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아니에요. 캐네디안 솔라는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저기 나온 지금
하나큐셀은 또 중국 기업이 하나큐셀은 한국 기업.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조사 결과에 보면 우회라고 적혀 있는 기업들은 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이에요. 아. 나머지 지금 바만 있는 기업들은 네. 이제 이번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 거고요. 그럼 지금 저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다. 그렇죠. 네. 오. 실제로 이제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서 탑 10에는 전부 다 중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오. 재밌네요. 태국에서 왜 캐나디안 솔라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중국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캐나다인이었고요. 아. 그 대표가 회장이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서 회사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그렇군요. 상태고요.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음. 근데 이제 이름을 캐네디안 솔라인데 뭐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다국적 기업은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기업으로 확실히 지금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있고. 그 대표는 중국계 캐나디안이다. 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네, 거군요. 그리고 글로벌리 봤을 때도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다 사업을 지금까지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주요 생산 시절이 캐나다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훨씬 많이 생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기업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왜 하나큐셀은 저기 뜬금없이 저기 낑겨 들어갔어요?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큐셀이 2012년에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세웠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대상이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규제를 가기 시작했던 2014년 네. 이후에 지금 그러면은 중국을 피해서 제3국으로 갔던 기업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차 발표 때는 약간 의심이었죠. 혐의자 이랬는데 제가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해명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2012년부터 이미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줬고 상무부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불리해지고 있고 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하나솔루션은 혐의를 벗은 거다 보니까 좀 좋은 분위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무부가 내년 6월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적 관세를 다 때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최대 254%의 지금 관세를 맞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지금 우위로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모멘텀이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좀 예측할 수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예측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관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AMPC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뭐 수조 원대 규모의 그런 혜택은 있진 않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관세가 지금 뭐 17%, 뭐 30% 이 정도였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적진 않을 겁니다. 뭐 아마 수천억 단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저 결정은 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지금 규제 자체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미국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미국의 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지금 저해가 된다. 약간 어떻게 보면 위에 지금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미리 선정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계속 규제를 가해왔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이제 또 계속 구멍이 생길 때마다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멍을 이으면 다시 막겠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저게 됩니까? 지금 써주신 거예요. 폴리실리콘은 글로벌 수급의 90% 이상이 중국산이고 인고가 네. 웨이퍼는 97, 98%가 중국산이고 네네. 셀과 모듈도 중국산 비중이 82%면 네 맞습니다. 저거 그냥 배제한다고 해서 네. 뭐 가격이나 네. 뭐 품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뭔가 크랙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아. 지금 제가 한번 준비한 걸 보시면은 네. 밸류 체인을 일단 한번 보시면은 폴리실리콘이 진짜 90% 와. 중국산이고 네. 인곳이랑 웨이퍼는 98%, 97%가 중국산입니다. 네. 그리고 셀 모듈도 지금 이제 82%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재 부품 단에서는 중국을 빼면은 사실은 미국도 지금 태양광 목표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배제를 한다기보다는 관세를 통해서 좀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그 사이에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기업들을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산업을 지금 시장을 키우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 중국 거 빼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네요. 네 절대 목표치를 세울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저런 숫자가 나오면은요. 사실 중국을 빼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 뭐 베트남, 인도, 한국 등과 같은 기업들이 저 중국의 캐파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산성도 이거 안 지금 나올 것 같고. 90% 98%가 네. 미국 수요가 아니고 네네. 글로벌 수요의 90%고 98%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기업들을 조금 키우면은 키우겠다. 어느 정도 이제 캐파 이걸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가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중심적인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솔루션의 이제 태양광 부분인 하나큐셀이고 또 이제 뭐 미국의 자체적으로 1위 기업인 이제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도 그 주력 중에 하나고요. 그들을 좀 키우면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거지 의존을 하지 않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의존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이 저 없어요. 그림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에 미국이 엄청나게 덤핑을 때리던 시기 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기에 한국 반도체를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가격에 대한 조정 능력을 자기들이 갖겠다라는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네. 니네들이 돈을 버는 거를 우리는 허용치 않겠어라고 그 말뜻으로만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맞나요? 그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뭐 완전 문을 닫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 키워주고 네. 뭐 또 친한 일본 기업들 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유럽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을 어쨌든 계속 틈을 열어준다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네네. 중국이 저렇게 다 독과점 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서 치킨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까? 치킨 게임에서 이겼기도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도 그랬지만 하나의 산업이 뜨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다 도전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뭐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거랑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중국의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바로 해주시면 한번 좋을 것 해드릴까요?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거 안 하나솔루션 보면 안 돼요? 네 안 돼. 화가 나는 차트긴 한데 이제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69,740원을 이제 고점을 찍고 올해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최저점이 이제 8월 17일에 34,250원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 발표가 난 다음 날에 올랐거든요. 7% 네네네네. 올랐어요. 7% 오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토론방이라든지 주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드디어 악재가 끝났다. 이제 우린 혐의를 벗었고 중국이 이제 모든 걸 철퇴를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지금 어제 오늘 아이고. 계속 2, 3% 빠지면서 상무 효과가 지금 상쇄가 됐어요. 지금 주가는 원래 자리를 찾아갔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사업을 그쵸.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실적이 네. 안 좋으면? 실적표를 한번 사업 성적은 네.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분기 하나솔루션의 이제 하나큐셀 이제 태양광 산업 부분의 지금 실적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6,290억 원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가 빠진 1,480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소재 부품이 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인고, 웨이퍼라든지 웨이퍼. 예, 그런 소재 부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인하가 되니까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영업이익이 44%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 44%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안 믿기잖아요. 계속 사업을 잘하고 그쵸. 있는데 원자재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폴리실리콘 글래프 보이시나요?
지금 꺾이기 직전이 올해 초고요.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꺾였어요. 계속 제일 높았었던 때가 올해 연초인가요?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이요. 예, 작년 말이고 이제 엄청나게 이게 빠졌군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 웨이퍼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다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을 줄인다는데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예 공급량이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여도 많다. 중국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지금 담당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중국이 90%. 네.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 증설을 하고 공장을 지은 게 올해부터 본격 가동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이내 보- 전술로 그냥 때려박았구나.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올해 연간 생산량이 160만 톤이거든요. 160만 톤이라고 하면은 기가와트로 따지면 600기가와트예요. 근데 올해 필요한 게 360기가와트거든요. 360만 기가와트. 360기가와트거든요. 360기가와트인데 600기가와트를 지금 공급을 하면은 240기가와트만큼 그렇네요. 공급 과잉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빠졌고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당 뭐 8달러인가까지 빠지면서 역대 최대치를 그때 꺾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모듈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모든 가격이 다 빠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나름 잘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하나는 거기에 대한 이런 지금 설명해 주신 상황에 대한 그런 말 그대로 솔루션, 한화의 네. 솔루션은 있습니까?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 뒤에. 근데 제가 계속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한 걸 보시면 네.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 내에서 1위 태양광 기업이란 말을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오, 실제로 태양광 시장에서 이제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35%로 1위고요. 상업용 시장에서도 35.3%로 1위입니다. 특히나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점유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오. 압도적인 1위예요. 지난 1년 사이에 이 변화는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었던 거잖아요. 아, 올해 초에 주가가 올라갔었나요? 네, 그때 살짝 움직일 때는 그런 아, 반영이 네네. 좀 있었던 거긴 하죠. 기대감이 많이 컸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철퇴가 가해질 거라는 게 이미 예고가 됐었고, 네네. 이제 사업이 이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점점 입증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 솔루션이 가만히 있으면은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 왜냐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밝혀놓은 IRA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얼마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보이는 지금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가 먼저 먹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지금 어쨌든 생산량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네네.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지금 3조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2024년 바로 내년이에요. 내년까지 지금 생산 규모를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1.7기가와트인데 내년까지 8.4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데 이게 두 단계로 나눠서 가거든요.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달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듈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5.1기가와트로 늘리게 되고요.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카터스빌 같은 경우에는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모두 생산하게 되고 여기서는 네네. 이제 3.3기가와트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웨이퍼를 그 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그 공정이 바로 이제 셀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셀이 폴리실리콘이 있어야 폴리실리콘. 되고요. 인곳을 만들어서 인곳에서 이제 웨이퍼를 만들게 되고 웨이퍼를 이제 뭐 색각이라든지 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셀을 만들고 셀을 붙여서 모듈을 만드는 그 제조 공정을 모든 갖추게 되는 이제 유일한 회사가 지금 하나솔루션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까? 폴리실리콘 종합소비세트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문제가 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EC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실리콘도 지금 수급이 점점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공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원화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조금 어떻게 경쟁력도 커지는데 네. 생산량 자체가 8.4기가와트시면은 네. 상업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정용 입장에서는
미국 내 1등입니다. 오. 지금 경쟁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실리콘 태양광을 하지 않고 거기서는 이제 방막형 태양광 전지라고 해서 다른 시장을 하는데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주력 시장이 이제 뭐 발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을 하지도 않고 또 1대1 비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 비교를 할 때도 항상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아까 화난 그런 주주들은 항상 왜 우리가 더 잘하는데 못하냐, 주가는 못 따라가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실제로 아까 잠깐 뭐 그 실적을 보여줬지만 우리 뭐 하나솔루션은 2분기에 1조가 넘는 영업 그 매출을 했고 네. 1분기에 또 뭐 1조 3천억 했잖아요. 근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약 7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실적적 그 매출은 하나 솔루션이 하나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 큐셀이에요. 네. 솔루션 훨씬 크죠. 3조가 넘었죠. 그쵸. 근데 하나 큐셀이 그 퍼스트 솔라보다도 매출이 한 2배 높고 영업이익은 4배가 높은데 주가는 상대가 안 되고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하나 솔루션이 한 6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퍼스트 솔라는 어제 기준으로 한 25조가 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4배, 5배 차이가 나니까 화가 많이 왜 그러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태양광 업체들은 그 자체 경쟁에서 뭘로 경쟁을 해요? 기술력 혹은 뭐 기술력도 있고요. 가격도 있고요. 저게 어떤 산업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배터리 뭐 이런 거는 오래가고 안전하고 뭐 그렇다고 치면 저거는 네. 그냥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MS가 저렇게 큰 이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는 건가? 그 부분에 가격인가 대해서는 뭔가? 하나솔루션이 또 기술력이 좋아요. 기술력. 네, 기술력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리콘형 그런 태양광 패널 중에서 하나솔루션의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게 빛을 전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전환율이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오. 최근에는 신소재 뭐 페로브스카이프 같은 다른 신소재를 네네. 지금 많이 적용을 하면서 그게 최대 33%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 거의 효율이 2배 정도 되게 되니까 그러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가격도 지금 괜찮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규모 지금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기로 한 게 생산량에 따른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에 따른 그런 생산 그런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준비를 잠깐 했는데 숫자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오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지금 하나솔루션이 받게 되는 IRA에 따른 AMPC 보조금이 1,590억 원이고요. 24년 내년 되면 이제 2,310억 원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8.4기가와트의 그런 대규모 증설이 완성되는 2025년이 되면 6,900억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모든 게 이제 정상화가 100% 가동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1년에 보조금으로만 1조 590억 원을 받게 돼요. 이 돈을 2029년까지 4년 동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조금으로만 거의 5조 원 가량을 걷어들이게 되면은 사업을 하지도 않고도 지금 1조 이상의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돼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네. 회수를 준비가 되어 하고는 있다라는 있죠. 거군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공짜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 기업에 대해 기업 대비했을 때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뭐 많은 가정 특히나 이제 가정용에서 지금 하나가 많이 좀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정은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500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500원에 파는데 뭐 명현컨님이 400원에 팔아. 네. 그러면은 다 명현컨님한테 그렇죠. 사러 갈 거 옮겨가죠. 아닙니까?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전략을 많이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8.4기가와트가 얼만큼이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한 130만 명 정도 한 번에 깔 수 있는 규모거든요. 130만 명. 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한 35기가와트? 35기가. 네. 35기가와트시. 그러니까요. 130만 명. 알겠습니다. 뭐 더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결론은 주가가 잘 갈 것이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돌아나서 좋아질 것이냐. 네.
그 얘기는 제가 클로징벨 1년 전부터 태양광 턴어라운드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엔 네. 진짜가 나타났습니까? 좀 뭐 지금 아까 제가 AMPC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2026년도부터 다시 일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에 네. 조금 본격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너무 장기적으로 봐야죠. 투자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저도 전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전기차는 25, 26년도, 28년 거까지 다 지금 끌어오고 있잖아요. 한때 32년도까지 다 끌어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내년부터도 바뀌는 것도 보이고 네. 26년에 그렇게 완공돼서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보조금을 이만큼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네. 안 끌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센터장님 디스카운트 말씀하셨지만 이유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도 지금 미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커트를 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어준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 네.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비교를 하세요.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1등을 맞아요. 하고 이제 LED로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기술력이 한 90%까지 올라오고 가격은 반값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덤핑에 대해서 계속 규제가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커져버린 거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에서 덤핑에 대한 거를 지금 규제를 2012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오바마 때부터 했고 트럼프 때는 세이프 가드까지 가동을 하면서 완전히 틀어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안 틀어막았어요. 이 작년에 했던 이제 그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에 대해서 지금 경제 그 규제를 했었던 네. 그 제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달에 다시 수입 재개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규제를 했다가 다시 또 풀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결국 이게 디스카운트 이유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네요.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아니 있죠. 제가 사실. 그 네.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사실은 현대차도 네네. 와가지고 바이든이 어깨동무하고 네네네. 가가지고 바로 뒤통수 때렸잖아요. 하나 지금은 태양광이 네. 전체적인 파이로 보자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네. 뭐 하나 큐셀을 좀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는 현대차처럼 분명히 전략적으로 좀 탈락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근데 좀 무섭죠. 음.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저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못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MK님이 지금 방송은 하나솔루션 지금 살만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시고 잘 결정하 저희는 다 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네. 긍정적인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하나 준비한 거 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광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미국 이제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2010년도 때는 4%밖에 안 됐던 게 지금 뭐 트럼프가 있었던 2018년에 조금 주춤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커지면서 올 1분기 기준으로 54%까지 커졌거든요. 네, 가장 아래쪽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태양광 관련된 비중인 거죠. 네, 지금 뭐 우드 맥킨지라든지 뭐 블룸버그 BNF라든지 이런 곳에도 지금 다들 전망을 하는 게 미국이 2032년 정도가 되면은 전체 에너지 전력망에서 태양광 비중이 54% 정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 양이에요.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 그런 전력망 중에서 네. 태양광이 54%. 이제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차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누적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2032년 되면은 연간 75기가와트의 태양광이 이제 계속 설치가 될 거고 75기가와트가 얼만큼인지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1기가와트가 1기가와트?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네. 한 기가 1기가와트를 만들어내요. 아. 75기가와트면은 원자력 발전소 75개 만큼의 전력을 매년 태양광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충청도 있는 그런 뭐 네. 뭐 그런 발전소. 네, 울진에 있는 발전소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하나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씩. 네. 그게 75개가 이제 매년 생기는 거죠. 우와.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8.1기가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와. 상당한 거죠.
효율성이 그렇게 좋아요? 기술력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에서 뭐 20% 정도가 지금 이야. 높은 편이고요. 네, 그게 뭐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33%뭐 4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가와트시 자체에 대한 용량이 달라지겠죠. 이게 왜냐하면 생산량은 톤으로 하잖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8.4 기가와트인데 이게 만약에 소재가 변하고 그런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이게 같은 걸로도 한 20기가와트가 되는 거죠. 생산량으로도. 그리고 물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기술 개발도 뭐 카이스트라든지 국내 기업들 뭐 그리고 국내 그 대학교들이랑 같이 네.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소재를 얼만큼 좋은 걸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율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많이 좀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차트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네. 담긴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비중이 근 70%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네. 저 그림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13년도부터 18년도 사이에 천연가스 부분이에요. 내추럴 그러니까 가스. 저때 보면은 50%를 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때가 셰일 오일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저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계속 기복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 네. 그러니까 아까도 26년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또 미국 정부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또 네.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또 누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는 다시 셰일 오일로 가겠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차 업체들이나 뭐 최근에 또 많이 떴던 충전기 업체들 되게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다시 전기차에 대한 전략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수십 조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전기차. 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뭐 시그넷이라든지 많은 또 그런 충전기 업체들도 거기에 지금 수조 원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사실. 근데 사실 전기차나 배터리는 네. 약간 뭐 정책에 따라서 대통령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좀 스크래치는 생길 수 있어도 이미 벌써 그 궤도는 이미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궤도는 네네. 진입해서 그렇죠, 네. 태양광은 갑자기 확 뒤집어도 지금 약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다른 태양광 기업들이 우려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닌 게 지금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세계 3위긴 한데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큰 곳이 이제 중국이고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그렇죠. 유럽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에서만으로도 어쨌든 사업은 영위를 할 수 있긴 한데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거는 미국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미 큰 시장이고 미국은 앞으로 커갈 시장이니까 저기 보이는 돈이 보이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미국 정책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조금 많이 무서워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조금 한 시간이 7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저는 이 신재생 쪽을 잘 몰라요. 네네. 그러면 지금 윈드랑 솔라랑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이런 것들도 네. 생각하면 어떤 쪽이 제일 미래가 좀 밝아요? 에너지 효율성이나 뭐 그런 그거는 아마 국가랑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다 같아요. 달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많이 높지는 않잖아요. 이게 또 산을 깎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개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좀 수소 부분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린 수소가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술 과정에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조금 수소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게 뭐 이제 국내 이제 몇몇 대기업들 있잖아요. 다시 물밑에서 좀 작업들을 많이 시작을 해서 네.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제가 아직 이걸 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그 기업들이 지금 다시 그 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도 좀 바꾸고 있고 사업 구조 좀 재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뭐 보도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와. 수소가 지금 많이 죽어 있잖아요. 다들 수소 차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수소는 차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 자동차에 쓰는 게 뭐 물론 크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많잖아요. 훨씬 많죠. 수소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예를 들면요? 예를 뭐 들면 수소 뭐 저장소? 에너지 자체가 다 수소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지? 지금 이제 기름을 떼가지고 하는 발전이 수소를 떼서 하는 발전으로 바뀔 수가 있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왜냐하면 기술도 기술이고 비용이 너무 비용. 그냥 기름 떼는 게 싸요. 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나중에 뭐 지금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태양광을 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양자 컴퓨터도 보는 마당에 수소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입니다. 이거 이미 네.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럭키님, 민주님 중금속 얘기 물어봐 주세요 하는데 중금속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보다는 그 방막형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거긴 한데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이게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하. 재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금속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건 사실 하나솔루션 쪽보다는 퍼스트솔라 쪽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이제 이 실리콘을 쓰질 않고 다른 걸 쓰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걸 쓰다 보니까 네. 그거는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국에서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걸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친환경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좀 큰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은 조금 자유로운 편인가요? 조금은 자유로운 편, 상대적으로는 자유롭죠. 우리는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방막형 쪽에서 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방막형이 사실은 2세대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재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소재는 뭐 아까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다른 게 나오는 게 그런 이제 실질적인 네.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우리 기업들은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기술력?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네. 좀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술로.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좀 헛갈렸었던 게 뭐 미국 가정용, 상업용 점유율이 이렇게 뭐 늘어 있다라고 네. 하니까 뭐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런 가격이나 점유율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게 꼭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기술력이 좋은데 가격은 비슷하다 보니까 쓰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가격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업용이라든지 가정용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계속 뭐 정책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불안정성이 요즘은 크다 사실 보니까. 정책 아닌 게 없어요. 배터리, 반도체, 네. 자동차, 태양광, 풍력, 원자력. 네,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정책 얘기 빼놓고는 아예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금 산업 없이 얘기를. 지금 커지는 또 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 주도화에 지금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보조금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만큼은 어느 정도 커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 이상의 성장이 안 돼요. 전기차만 보더라도 보조금 20만 되면 20만 대 딱 팔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아마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당분간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보조금 없이도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 기업들의 목표인데 그건 또 가서 봐야 되겠죠. 이게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커피 체인점들 커피 체인점? 예, 뭐 스타벅스라든지 카페베네? 카페베네나 뭐 등해서 네. 그 메가 커피 아, 같은 네. 이런 것들하고 조금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보면 가격으로만 밀어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제품의 질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시장이 다르죠, 진짜. 시장이 완전 네. 다른 건데. 같은 커피를 팔지만 과연 다르고. 우리 기업은 네. 스타벅스인 거냐, 메가커피인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느낌이 이제 중국도 꼭 싸다라는 것만으로는 정의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점유율이 지금 엄청나게 높으니까. 네. 국제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탑10 안에서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없어요. 다 중국 기업이고 태양광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잘 다 뭐 씹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레드오션 시장에서의 승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태양광 분야를 이렇게 쭉 1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한 40분 가까이 듣다 보니까 네. 그 어려움 속에 저희가 서 있는 거네요.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어떻게 그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네네. 뭐 주식 워낙 매일 보고 계시니까 네네네. 신재생에너지의 시간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까? 우선 하반기? 확률의 게임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관심을 많이 접어놓고는 있죠. 왜냐하면 이 산업이 필요 없어서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투자 목적에서는 네,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 비용이 당연히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수위 조절을 해두는 것이 좀 바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산업 거기다가 하나큐셀, 하나솔루션 이야기 거기다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솔루션들 그리고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이야기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괜찮았죠? 네, 덕분에.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류종우 기자님이 진짜 발로 뛰시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깜짝 대단하신 놀랐어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류종은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프로TV 류종은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